안녕하세요. 바플TV의 유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를 촉진시키는 즉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콩 면적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밭콩에서는 이미 그 발달이 돼 있는데 올해 이제 작물 전환해서 논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뿌리옥 박테리아를 자극시켜서 질소질 12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 이게 바로 이제 이번에 출시한 콩제우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콩제우스가 콩 농사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의 역할과 그 다음에 콩의 공생 공존관계라 그러죠.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사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촉진시키는 제제고요. 이름은 콩제우스입니다. 콩 농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콩제우스로 이름을 명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콩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저 왼쪽 그림은 제가 멀칭한 콩에서 캐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달이 되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작년에 수확하고 콩이 이제 떨어졌죠, 밭에. 자라고 있는 거를 제가 뿌리를 한번 캐봤습니다. 캐봤더니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달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콩의 작물 생리입니다. 질소 고정균,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생이 돼서 콩하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같이 공생하는 작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요 때문에 바로 질소 낮은 작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 몰리브덴, 알칼리분이 또 충분해야지 또 되는 작물입니다. pH 관계, 꼬투리 형성할 때 마그네슘, 칼륨 이런 부분들이 또 충분하게 있어야지 또 꼬투리도 또 잘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 작물입니다. 개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화 시기는 약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개화가 되는 거, 개화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광성 식물입니다. 아주 빛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습해 피해를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린재 피해가 아주 심한 작물이고요. 그 다음에 적심을 해야지 곁가지가 잘 나오죠. 곁가지, 즉 분지가 형성이 돼서 콩을 달 수 있는 충분한 가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콩 작물의 이제 비료, 질소 교정분, 뿌리옥 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아르당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달이 되면 10아르당 300평당 질소 12kg를 생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0아르당 콩 100kg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질소는 바로 7kg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일단뭐 300평에 콩을 한 300kg를 수확한다 그러면 37은 21kg의 그 질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1kg를 우리가 질소질 비료로다 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겠죠. 근데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달이 되면 스스로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비, 유박, 콩비료 등으로 10알당 10kg 이상 공급해야 다수하기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콩 전용 복비가 3, 20, 15 일단부에 2%를 주면 우리가 질소질을 6kg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박도 9%에서 3%를 주면 그 질소가 약 4%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로도 한번 보더라도 이 콩은 질소질이 아주 적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바로 콩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질소를 지 스스로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콩은 그 강합성 대사산물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를 제공하면서 서로 공생 공존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논콩을 재배할 때는 밭콩에 있는 흙하고 같이 혼화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세균이 논콩에 이제 접종이 되는 것이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달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콩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호기성균입니다. 그래서 논콩에서는 가습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콩은 북주기로 해서 그 부정균 발생을 유도시켜 갖고 뿌리를 더 발달시키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더 발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륨, 코토리 형성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은 양분 흡수 이동에 유리하게 해주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몰리브덴 암모늄이라는 놈이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를 자극을 시켜서 발달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척박하고 그동안에 논농업에서 농사를 짓다가 콩으로 전환한 데서는 바로 몰리브덴이라든가 유기물 함량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에서는 몰리브덴을 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질소,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입니다. N2 아주 딱딱하게 조직되어 있죠.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놈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NO3나 NH와 즉 NH와 암모니아태 형태나 NO3 질산태 형태로 흡수하기 좋게 토양 속에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면 바로 이제 콩은 이 질소를 흡수를 해서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 질소 동화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강합성 대사산물 유기 양분 즉 포도당은 다시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콩에서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는 상당히 질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콩은 당을 뿌리옥 박테리아에다 공급을 해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공생 공존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옥 형성 과정입니다. 세균과 식물의 만남. 식물은 질소가 제한된 조건에 놓이면 뿌리에서 화학적 유인제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인을 분비하여 질소 고정세균을 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소 고정세균은 뿌리옥을 형성하는 유전자인 뿌리옥 형성 유전자가 있는데 바로 이 유인제가 바로 콩제우스라는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콩제우스는 바로 이 유전자를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콩제우스는 알칼리 제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그 다음에 고토이온, 규산이온, 그래서 여기 있는 알칼리 분이 바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자극을 받은 식물 표피세포에서 바로 뿌리옥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 즉 질소가 이제 유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뿌리옥 박테리아는 더 발달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작용에 의해서 특정한 콩과 식물 숙주는 특정한 뿌리옥 인자에 있어 갖고 반응을 시키기도 하고 자극을 줘서 발달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공생의 신호를 주고 인지하고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떤 조건에 잘 자란다 그러면 20도에서 28도에서 가장 잘 발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양 속에 오랫동안 생존하며 pH 5.4에서 6.8의 토양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호기성이므로 토양 표층부에 많고 뿌리옥도 기생식물의 표토 부분이 많이 착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회, 인산, 칼륨 및 부식이 많은 그런 토양 조건에서 잘 자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식질이 많으면, 즉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뿌리옥 박테리아는 저절로 잘 발달이 되겠죠. 근데 요새 우리가 토양 관리 뭐 그렇게 또 유기물 함량 높여주고 그렇게 한 토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제초제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농사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 비료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농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에서 농사될 적에는 바로 이런 전문 제제 콩제우스 뿌리옥 박테리아 자극제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콩 다수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콩제우스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활성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콩농사에서 알칼리분, 석회, 칼슘,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제우스는 바로 이러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콩제우스는 뿌리옥에 있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군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바로 효소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발달하면 콩은 자기 스스로 필요한 질소를 90%까지 충족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옥을 딱 봐서 젊은 뿌리옥이냐 아니면 늙은 뿌리옥이냐, 뿌리옥이 일을 하냐 못하냐는 뿌리옥 박테리아 색깔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옥은 약간 선홍빛이나 붉은색을 띠어야 하고요. 혹시 이제 혹이 늙거나 갈색이면 몰리브덴 암모늄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리브덴 암모늄 얼마나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제 콩 뿌리옥 박테리아 발달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바로 이번에 출시한 콩제우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콩제우스는 10kg고요. 요 한 포 가지고 65,000원인데 약 600평 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료가 무지 비싸죠. 요거만 잘만 뿌려주시면 콩에서 필요한 질소질은 뿌리옥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을 때 꽃이 피기 전에 스페를 보면 생육 초기에 생육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질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발달시키려면 반드시 파종하기 전에 두둑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타리 치기 전에 600평에 10kg 한 포를 뿌려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뿌리 발달,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질소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도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 생산에 뭐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 보세요. 뿌리옥 박테리아 저렇게 발달이 되고,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콩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콩 다수확하려면 콩제우스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밑비료로다 콩제우스 600평에 10kg 써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뿌리 발달되고 뿌리옥 박테리아 촉진되고요. 콩은 자기의 필요한 질소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콩한테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뿌리 활착이 좋으면 중기제초제 피해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추락이 6묘기 때 빨리 안정시키려면 저희들이 회사에 나오는 녹색탄이나 이오데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 전엽이 되고 영양생장이 빨라집니다. 1000배 정도 녹색탄이나 이오데일을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엽 5엽에서 7엽 정도 들어오면 이때부터 화합원화를 유도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백태는 본엽 7엽이나 8엽 정도 나왔을 때 액토신을 500배에서 1000배 살포해 주시고, 서리태는 본엽 4엽이나 5엽 전개했을 때 액토신을 500배에서 750배 살포해 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용해 주신 분들은 500배로 했더니 절간도 짧아지고 그 도복도 없고 난 잘 됐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글쎄요, 일단 뭐 토양에 질소가 많으면 절간 길어지고 옷자라고 그러면 도복 관계에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육 상태를 보시고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 초기 꽃이 한두 개 폈을 때 액토신을 사용하시면 불임, 즉 낙화를 줄이고 수정이 되게 빨라집니다. 꽃이 그냥 크게 핍니다. 착엽기 때 빨리 알이 찬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률이 증가가 되니까 개화 초기에 반드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엽기 때 이제 알이 한두 개 차기 시작할 때 액토신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회사에 나오는 터거 증산작용제죠. 요걸 사용해 보시면 수확 시기도 빨리 이렇게 당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니 이모작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콩을 빨리 수확하고 양파, 마늘 해야 되고 아니면 보리, 밀을 해야 되니까 답니 이모작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콩제우스 쓰시고 영양생장기 때 녹색탄 쓰시고 생식생장기 하고 그 다음에 개화기 때 액토신 쓰시고 착엽기 꼬투리 생겼을 때
고토리 형성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알 빨리 크게 하고 하기 위해서 바로 턱어를 사용합니다. 콩에 있어 갖고 12단계서부터 수확기까지 제품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오늘의 촬영은 콩에 필요한 바로 이제 콩제우스라는 신제품이 나왔다는 거. 요 신제품 그 콩제우스입니다. 불욕 박테리아를 발달시켜서 콩이 필요한 그 질소 요구들을 스스로 충족을 시킨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김제 그 논콩들 많이들 아시죠? 그래 작년에 저들이 가봤더니 한 필지에 벼농사 무지하게 잘해야 400만 원인데 논콩에서 작년에 700에서 800만 원을 하셨다는 얘기죠. 소문들이 많이 나셔갖고 요 제재들을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답례 이모작에 보리라든가 밀 수확하시고 콩농사 준비들 하시는데 이런 자재를 잘만 사용하시면 생육수도 빨라지고 질소 자기 요구도 알아서 충족하고 콩 수확도 많아지고 우리가 돈 버는 농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콩제우스, 콩에는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잘 쓰셔갖고 올해 콩농사 대박들 나시길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